그래서 수부타이의 군대가 러시아인들의 기세를 우선 바짝 꺾어 놓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기선제압.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럼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진짜 악마의 부대네. 진짜 그냥 다 쓸어버리네. 대충 어떤 그림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불 질러버리는데요? 그렇죠. 몽골 군들밖에 안 그죠? 보이는데. 다 사람 얼굴이고 불 지르고 뭐 이런 것만 보이고 있죠. 요게 이제 몽골 군대가 리아잔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침공할 때에 러시아인들을 막 칼로 내치고 그다음에 불 지르고 이러면서 위협을 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파죽지세로 리아잔에 들어가서 러시아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어 놓은 셈이죠. 리아잔, 콜롬나, 로스토프, 야로슬라프 러시아에 있는 곳곳의 도시들의 주민들을 몰살시키는 바람에 1238년이 되면 러시아 북부의 대다수 지역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수부타이는 왜 이렇게까지 다 몰살을 하나? 왜냐하면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 군대가 많으면 약 20만 명까지 보니까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유럽인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만든다고 하면 20만 명으로도 좀 상대하기가 벅차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뭔가 학살을 통해서 아예 뭐 뒤에 후환을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꼬리를 뽑아. 아니면 반항의 싹 자체가 나오는 거를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좀 몰살로 일관한 수부타이의 계략이 몽골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게 된 셈이 됐죠. 내가 선생님 목적을 모르겠어요. 저는. 싸우는 목적을. 유목민이 왜 이렇게 영토 확장을 신경 쓰는?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 칭기스칸 때까지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어쨌든 약탈, 뭐 물자를 갖고 와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주 목적인데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부터는 몽골 제국이 희한하게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이게 바뀝니다. 진짜. 그 이념이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맞들렸네. 약탈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그런 뭐 게 거기에 머리에-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털고 가. 그러니까 저렇게 물 갑니다. 사지고 가. 정복이란 욕심이 있었나 보죠. 그냥 다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 몽골의 세계관은 나 아니면 적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한테 항복하는 애는 같은 편, 저항하는 애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의 어떤 뭐 전쟁의 특성에서는 반항을 하면 아예 그냥 지도에서 사라지게. 응? 지도에서 살았지. 네. 그래서 몽골군은 반항하면 10배, 100배 이렇게 갚아주는 되갚아 주는 거죠. 앞서 그 사마르칸트도 그 저항 좀 했다고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40년에 이제 여기 키예프,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네, 지금 이제 키이우라고 많이 그렇게 부르죠. 이제 이 1240년에 이 키예프가 몽골군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입니다. 근데 이 키예프가 몽골군에게 반항한 결과 그 대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됐죠? 하지 마. 뭐야? 동그란 게 뭐예요? 폭탄. 돌벽으로 둘러쳐진 키예프성 바깥에서 몽골군은 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국계 문을 잠근 키예프의 군대는 몽골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또 계속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과 키예프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됐고 도시가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참혹함의 정도가 어찌나 심했던지 키예프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6년 뒤에 이 도시를 지나갔던 여행객이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 기록을 진우 씨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곳곳에 잘려진 팔과 다리가 있었고 뼈에는 철제 화살촉이 박혀 있었다. 미처 묻히지 못한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성곽 전체에 수백 구의 인간 유골이 흩어져 있었다. 네. 수습도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이 없는 폐허로 남아야 했었습니다. 남보란 박사님, 이후에 러시아는 어떻게 돼요? 이후에 지배를 받아요. 몽골의 몽골이 제국의 형태를 갖추면서 무려 200년 동안 러시아가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정말요? 몰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0년이요? 예, 200년 동안. 그리고 당시에 몽골군의 형식적인
수장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바투를 보냈잖아요. 이 바투가 러시아 땅에 나라를 하나 세워요. 킵차크 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러시아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몽골인들의 후손으로 러시아를 간접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 흑역사 시기를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타타르의 멍해. 멍해.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끔찍했던 역사 속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칭기스칸이 크기 전에 여러 부족들이 있을 때 그 몽골의 오른쪽에 타타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타타르라는 부족은 칭기스칸에 의해서 완전 그냥 다 소멸돼 버렸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희한하게 몽골족을 계속 타타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전파됐는지는 좀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근데 이 타타르가 라틴어에서 타르타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타르타르. 타르타르 소스. 그 소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소스가 아니고 그 타르타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지옥이래요. 지옥. 근데 타타르하고 타르타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쟤네들은 지옥에서 온 애들, 지옥에서 온 타타르. 이제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타타르의 멍해 이런 말이 또 생기게 됐죠. 그렇구나. 진짜요? 자,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수부타이 군대의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대단한 아저씨네. 진짜 대단한 아저씨야. 이제 1240년에 수부타이 군대는 러시아를 빠져나와서 동유럽으로 갑니다. 말도 안 돼. 수부타이 군대의 목표는 동유럽의 시작점인 헝가리입니다. 와, 헝가리. 이야. 그러면 헝가리 일대를 목표로 한 수부타이 군대는 어떻게 적을 공포에 몰아넣었을까요? 수부타이가 지휘하는 몽골군은 헝가리를 공격하기 전에 몽골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다른 유럽 군대의 발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헝가리의 요 할리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부대를 집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방향으로 군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북쪽의 군대는 지금의 폴란드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불태우고 약탈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폴란드의 군대가 몽골군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그러니까 소문으로 이미 기선제압을 하네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몽골군에 대한 유럽의 공포심이 확산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건지 또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긴? 이건 뭐 어떤 그림이신지 뭐 바로 감이 오시죠? 진짜? 사람을 먹는다. 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몽골인들이 쟤네는 사람 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던 겁니다. 그럼 얼마나 더 겁을 먹겠습니까? 지옥에서 온 사자들의 왕은 저녁 식사에 식인종을 초대해 적의 시체를 먹어치우고 처녀는 죽을 때까지 강간당하고 그들의 가슴은 도려내져 진미로 올랐다. 네,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공포심이 더욱 더 이제 이런 소문들을 더 막 크게 만드는 겁니다. 몽골군의 공격에서 살아남게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유럽 곳곳에 몽골군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소문들을 다 고주고대로 믿었나요? 근데 이제 뭐 수부타이를 포함한 이 몽골 군대가 소문을 내는 건 뭐 믿으라고 내는 거는 아니었을 것이고, 쟤네랑 싸우면 안 된다. 당연하죠. 극복하게? 심리전, 기서죠. 심리전, 미친 사람들이다. 건들면 안 심리전이라는 돼.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치면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심리전입니다.